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국어의 의문이라는 단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단원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막 한숨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만 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정복되지 못할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또 이런 국어의 의문이라는 이런 문법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내용 이해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조건 문제를 풀고 그냥 대충 공부하고 문제만 풀고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생길 뿐입니다. 정확하게 내용 이해, 암기, 그다음에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확인학습 차원에서 문제를 푼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문법 파트니까.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어려운 내용인 만큼 이해될 때까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꼭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국어 교과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 학습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태소라는 게 있는데,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자, 그럼 비슷하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의문이고,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개념이 비슷하니까. 자,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단어는 감이죠. 이 단어는 곰이고요. 읽을 수 있죠? 이 정도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기역, 미음 사용된 것들이 같지만 아와 오의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을 이런 것들을 의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말에서 자음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자, 손가락이 이제 들어가야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14개요? 하면 안 됩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해서 총 19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은 몇 개일까요? 힌트, 19개보다 많습니다. 자, 19개 이상. 몇 개? 20개? 21개? 25개? 예, 정답 나왔습니다. 21개입니다. 자, 단모음이 10개 있고 이중모음이 11개 있습니다. 자, 의문의 개수. 의문이란 자음과 모음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자, 그러면 먼저 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이란 것은 아, 야, 어, 여 이런 걸 말하는 건 알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모음은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 자, 크게 나누면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자, 그러면 단모음은 뭐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된 채 발음된다. 그냥 다시 얘기해서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아, 그대로 있죠? 아, 멈췄어요. 그대로 멈췄죠? 안 움직여요? 네, 자,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양. 자, 이것을 말합니다. 자, 움직이는 모음. 자, 보세요. 예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예. 움직이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고정됐죠?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모음이 21개나 되는데 이 모음들을 다 외워준다면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모음 체계라고 하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난관입니다. 자, 단모음 표를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단모음 표를 보시면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눠집니다. 자,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자, 여기서 설은 혀 설자를 말해요. 혀가 앞으로 나온다. 혀가 뒤로 들어간다. 해서 전설, 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혀가 앞으로 나온다. 다음에 얘는 혀가 뒤로 들어간다. 해서 전설, 후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전설. 혀가 앞으로 나왔죠? 자, 후설. 혀가 나오나요? 자, 한번 혀를 빼놓고 나서 발음해 볼까요? 예, 이상하죠? 예, 좀 이상하죠? 막 바보 같죠? 예, 그래서 얘는, 혀가 뒤로 들어가요. 얘는, 혀가 앞으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전설, 후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전설모음에도 평순이 있고 원순이 있는 거고요. 후설모음에도 평순이 있고 원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나와 있듯이 입술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이 어떻게 되는 거? 평평하게 발음된다. 자, 입술이 평평하게 발음된다. 다음 원수는 둥글다 원자죠. 그래서 입술이 동그랗게 발음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얘들은요, 평평해지죠? 자, 근데 얘들은요, 자,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원순 계열은 주로 오나 우 계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도 마찬가지예요. 요도. 자, 오도 마찬가지. 입술 둥그레지죠? 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입술 둥그레집니다. 자,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가 높으면 고모음, 가운데면 중모음, 제일 밑에면 저모음. 자, 이거는 위, 가운데, 아래. 고, 중, 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있는 건데, 자, 이 안에 있는 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분 만에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분 만에. 잘 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1분이면 외울 수 있어요. 정말 머리가 멍청한 친구들도 1분이면 외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쪽에다가 적어줄게요. 처음에 요걸 하나 적으세요. 자, 여기입니다. 자, 잘 보이나요?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닌데 비스무리하죠. 이걸 하나 적으세요. 그 다음에 I 공식이에요. I. 그 다음에 가운데를 지어줍니다. 전설 다 됐어요. 맞죠? 이. 자, 이. 다 됐죠? I 공식의 짝대기 긋고 가운데 지었더니 위, 외.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빼기 이 모음을 해주시면 돼요. 빼기 이 모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모음을 빼주시면 돼요.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여기 이를 뺐더니 뭐가 남습니까? 아가 남죠? 이를 뺐더니 뭐가 남아요? 어가 남죠. 이를 빼버렸더니 아무것도 안 남네. 그러면 대신에 을을 써줘요. 오른쪽 이 뺐더니 우가 남죠? 오른쪽 이 뺐더니 오가 남죠. 자, 맞나요? 아. 맞죠? 그 다음에 우오. 자, 그 다음에 우오.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이건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고 여기가 오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와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 안에 있는 모음을 외우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말 쉽죠. 1분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는 거 개색 이. 자, 요 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I 공식. I 공식에서 가운데를 지어주세요. 그러면 전설 모음이 다 됩니다. 자, 개색 이. 그 다음에 I 공식이죠. I 공식에서 가운데를 지워주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뭐만 하면 된다? 빼기 이 모음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그 다음에 우오. 이거 잘못됐어요. 우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오히려 옆에 있는 요 설명들이 어렵지, 지금 안에 있는 이 모음들을 외우는 거는 정말 한 1, 2분만 투자하시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눠진다. 입술 모양, 입술 순자, 평순, 원순, 평순, 원순. 5개월이 원순, 우나 5개월이 원순입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그 다음에 중모음, 그 다음에 저모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단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총 10개의 단모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중모음을 외우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없는 모음 11개가 무슨 모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중모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외워주셔야 되는 표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꼭 암기입니다. 꼭 암기. 별표 5만 개. 자, 별표 5만 개.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니까 가볍게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표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단모음을 분류하는 것은 먼저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순과 평순으로 나눠진다. 원순은 둥근 입술 모양이고 편순은 납작한 입술 모양, 그러니까 평평한 입술 모양이죠. 다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눠진다. 전설 모음은 소리 낼 때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앞전자죠, 앞전자.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다? 뒤쪽에 있다. 그래서 전, 앞전자, 후, 뒤후자 해서 전설, 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자, 소리 낼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높이가 높은 모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혀의 높이가 높을 때 고모음. 다음에 입이 조금 더 열려서 혀의 높이가 중간인 모음을 중모음. 다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높이가 낮은 모음을 저모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혀의 높이는
낮아지죠? 고중저니까 낮아지지만, 자, 낮아지지만 뒤에 게 중요합니다. 입은 더 벌린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입은 더 벌린다. 자, 보세요. 앞에 표에서 아가 있었죠. 후설모음 중에서. 자, 요거 보세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에요. 근데 입을 벌리는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죠.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혀의 높이는 낮아지지만 입은 어떻게 된다? 더 벌린다 라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국어의 자음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모음표도 외우기 힘든데 웬 자음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자음체계라고 했을 때 자음은 총 19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자음들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가 입술 소리, 두 번째가 잇몸 소리, 세 번째는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 이거는 윗 잇몸하고 혀 끝에서 나는 소리고, 이건 센 입천장과 혓바닥, 혀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고, 이거는 여린 입천장과 혀 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말은 발음을 할 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자, 입을 보세요. 위가 있죠, 위. 입의 위쪽. 근데 또 뭐도 있죠? 입의 아래쪽도 있죠. 아래쪽. 입의 아래쪽에서 소리를 내는 건 뭡니까? 예, 미안해요.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혀죠. 그러니까 혀와 밑에 있는 혀와 위에 있는 이 입, 발음기관들이 만나서 무엇을 내는 겁니까? 소리가 내는 거죠. 만약에 혀가 없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납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입과 아래에 있는 혀, 이 혀를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입이 들어가는 순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거 잘 안 보여주거든요. 실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더럽다고 해서 잘 안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생님의 입속을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입이 들어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위아래 입술 2개 있죠. 입술 2개. 자, 그래서 입술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끝, 혀끝. 자, 잘 보세요. 이 혀끝하고 윗 잇몸이 만나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해서 해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빨, 잇몸이 지났으면 뭐가 있습니까? 입천장이 있죠, 천장. 그래서 이 천장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강약 이렇게 되죠.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강약. 그 다음에 혀끝 다음이 뭐겠어요? 혓바닥이죠. 혓바닥. 그래서 혓바닥과 센 입천장 소리가 만나고,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이제 입천장인데 약이니까 여린 입천장 소리와 혀 뒤. 혓바닥 다음이 혀 뒤죠. 그래서 혀 뒤가 만나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목청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청 소리는 목 사이에서 나는 소리죠. 이런 소리들. 이런 소리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목청 사이에서 난다. 자, 그림을 선생님이 못 그려서,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입술이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이 만나서 소리가 나요. 네, 정말 사람을 못 그려서.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입술과 입술이 만나서, 도대체 입술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되겠다. 자, 입술과 입술이 만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혓바닥 있죠, 혓바닥.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빨이 있을 거예요. 이 혀끝하고 여기하고 만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혓바닥하고 이 입천장이 만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혀 뒤하고 여린 입천장이 만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려오면은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입술이 만나서 소리 나는 것,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그러니까 비읍 계열이죠. 비읍이랑 비슷한 소리들. 자, 그 다음에 혀끝하고 윗 잇몸이 만나는 거죠. 윗 잇몸. 그래서 만나는 건 디귿, 시옷 계열. 디귿, 시옷, 쌍디귿, 쌍시옷, 티읕. 이런 것들 있죠. 니은, 리을도 있고요. 그다음 혓바닥과 센 입천장이 만나서 소리 나는 거 지읒 계열들입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 그 다음에 혀 뒤와 여린 입천장이 만나는 거는 기역 계열. 기역, 쌍기역, 키역, 그 다음에 이응 이런 것들. 다음 목청 사이는 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리 나는 위치는 우리의 입속을 말하는 것이다. 자, 입속을 생각하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 소리 내는 방법은, 자, 예사소리, 된소리, 겉센 소리가 있습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겉센 소리. 자, 예사소리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소리들이에요. 된소리는 쌍디귿, 쌍비읍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겉센 소리는 거칠게 발음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목청이 울리냐 안 울리냐에 따라서 목청의 울림. 자, 목청의 울림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울림 소리는 르르르 목청이 울리고 나머지 자음들은 목청이 울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자음들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 자음들을 역시 외우는 방법을 1분 만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꾸 1분을 강조하는데요. 자, 그만큼 쉽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지금 이 선생님이 찍고 있는 곳이 지금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에어컨도 지금 꺼놨어요.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팔 좀 조금만 걷고 수업을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1분이면 외워집니다. 어떻게 외우냐? 바, 다소, 조, 개, 흐흐흐. 예, 바, 다소, 조, 개, 흐흐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된 소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읍의 쌍비읍, 디귿의 쌍디귿, 시옷의 쌍시옷, 지읒의 쌍지읒, 기역의 쌍기역.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겉센 소리는 파, 티, 추, 카. 자,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안 울림 소리고요. 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누라 하고 불러줘요. 자, 불러줘요. 여기 틈이 있죠? 마누라 하고 불러줘요. 그래서 한 칸 띄고 대답이 없어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좋게 부를 때 대답하지. 마누라 하고 불러줘요. 틈이 있죠? 대답 안 하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나름대로의 방법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이 자음을 외워주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한 1분 만에 외울 수 있죠. 역시 늘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이 옆에 있는 것들이 어렵지 안에 있는 건 외우는 건 정말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도 안에 있는 건 금방 외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자,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입속을 생각하면서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 다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목청의 울림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바닷속 쪽에 흐, 그다음에 쌍비읍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다음 겉센 소리 파티 축하, 그다음에 울림 소리, 자음의 울림 소리 마누라, 그다음에 야 하고 불러주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말의 이제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설명, 기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아이고 힘들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모음표 한 개와 그 다음에 자음표 한 개, 이렇게 표가 2개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표 2개를 외우고 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2개의 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2개의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일단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도 실제로 학원 같은 데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이 표를 시험을 봅니다.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빈 칸을 만들어 가지고 빈 종이에다가 학생들에게 쪽지 시험을 꼭 봐요.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는 학생과 외우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2개의 표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자, 일단은요, 기본적인 학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 문제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단어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짧게 끊어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시간에 공부했었던 바로 단모음표와 자음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00%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제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장 같은 데에 써보면서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